네, 모터래프 김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는 이 스팅어는 아니고요. 오늘 만나보실 차는 이렇게 시뻘건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원래는 폭스바겐 CC였다가 새롭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나온 지 좀 오래됐고 저도 유럽 출장 갈 때 많이 봤었는데 이 멋진 디자인 굉장히 이전 세대보다 더 도드라진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아테온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아테온은 아트와 이온의 합성어입니다. 이온이 무슨 뜻이지? 잠깐만.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네, 폭스바겐 아테온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CC였죠. 컴포트 쿠페라는 이제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아테온, 아트와 이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트예요. 그 예술에서 나온 이제 신조어고요. 이름처럼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 보고 폭스바겐이 진짜 차를 잘 만드는구나, 그리고 요즘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잘 하는구나 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예전에 CC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쿠페 스타일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CLS가 이 포더 쿠페의 문을 열었다면, 시작을 알렸다면,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대중화의 앞장선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페의 느낌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를 예전부터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이 루프에서 트렁크 끝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이 아테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이미지가 사실 단정하고 모범생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정말 멋을 많이 냈습니다. 이건 아우디보다도 더 화려하게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그릴. 이 차체에서 나오는 선이라든지 주간 주행 등, 그리고 이 방향 지시 등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그릴 바와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요. 이 보닛의 라인들도 이 그릴의 궤적에 맞춰서 놓은 부분도 인상적이고, 이 새롭게 추가된 LED 주간주행 등과 LED 램프 이런 부분들도 이 안쪽 면까지 섬세하게 꾸며놨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이렇게 튀지 않으면 조금 도로에서 존재감을 못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테온은 보면 볼수록 좀 멋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보닛이 이 차체 아예 끝부분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만든 차 중에서 보닛 면적이 가장 넓다고 해요. 투아렉이라든지 페이턴 이런 차들보다도 보닛 면적이 넓어요. 이렇게 예리하게 꺾인 부분들, 휀더가 좀 이제 들어가 있죠. 이쪽 휠하우스 윗면이 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 원래 이런 특징은 아우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사실 우리가 더 잘해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무광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상당히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휠이에요. 이렇게 유광 피아노 블랙처럼 처리한 건 좋은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지금 18인치인데 이 휠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확실히 아테온은 이 비율을 굉장히 신경 쓴 모델입니다. 그래서 휠이 좀 더 아깝기도 하고요. 일단 차체 크기는 소나타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나타와 유사한데 휠 베이스는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더 당당한 느낌을 주고요. 멋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뒷모습은 곳곳을 살펴보면 멋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지시 등이 이제 물결치듯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채용을 했고요. 면발광 LED도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모습을 보면 911의 그 굉장히 풍만한 엉덩이처럼 지금 아테온도 이 휀더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화려하게 꾸며놓은 건 없지만 멋있게 보이네. 보통 자동차, 양산 자동차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폰트도 뭔가 폭스바겐 스타일이 아닌데 굉장히 예쁘게 처리를 잘 해놨고요. 머플러는 양쪽 다 가짜예요. 자, 트렁크 공간이 예전에도 그렇게 좁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게이트가 통으로 열리다 보니까 더 넓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시트는 지금 보니까 4대6으로 접히는 구조고, 가운데 스키스루가 있어서 긴 짐을 넣을 때도 꽤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밑에서 이제 렌즈가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 쓰는 시스템입니다. 와, 이게 면적이 큰데 철판이다 보니까 이 리프트가 있는데도 무거워요. 근데 이런 구석구석도 굉장히 다 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흡음재를 사용한 부분, 그리고 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부분까지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런 구조라든지 레이아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는 회사예요. 디자인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에도 아까 그릴 보시면 아셨겠지만 옆으로 이 수평대양 디자인을 쓰고 있고요. 실내에도 그런 요소들이 이런 송풍구 디자인 이런 것들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에 탔을 때도, 그리고 차를 밖에서 봤을 때도 뭔가 동일한 인상을 주는 그런 차들이 디자인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차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폭스바겐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저는 실내는 좀 더 많이 변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12.3인치 TFT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한 이 센터 모니터, 이런 부분들만 좀 소소하게 달라졌고요. 이 밑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 에어컨 시스템이 편하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전 세대 CC도 CC지만 뭐 골프라든지 티구안 이런 차들이 다 함께 쓰는 공용 부품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덜 바뀐 건 좀 아쉬워요. 폭스바겐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하고 대중적인 차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차가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 값싼 소재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가공 능력은 아마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이 최고입니다. 이 값싼 소재를 값싸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은 폭스바겐이 최고고, 이 우레탄도 정말 잘 사용하고, 이 부분들이 고급차들은 뭐 아우디였으면 다 가죽이었겠지만, 포르쉐나 아우디는 가죽이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푹신푹신한 소재를 사용한 부분들, 그리고 만졌을 때도 이게 싸구려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이렇게 금속을 사용하면서 좀 역동적인 느낌,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고요. 요추 받침대도 있고요. 허리를 굉장히 좀 몸을 잘 잡아주는 구조기도 해요. 그럼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도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네. 이 천장에 있는 등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아까 터널을 통과할 때 살짝 봤는데 지금 이 라인에 따라서 무드등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 각종 버튼에서 이제 하얀 불빛이 나오는데 그 버튼의 불빛조차도 예쁘더라고요. 계속 잠깐이지만 시승을 하면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사진보다 훨씬 더 이 주는 임팩트가 센 것 같아요. 막상 수납 공간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컵홀더에 놔야 되는 상황이 이제 놓입니다. 보통 이쪽 안쪽 부분이 좀 뚫려 있다든지 이런 곳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놓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여전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이 LCD 계기판과 함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그 코나 동일한 방식인데 현대차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반사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메뉴라든지 UI 이런 것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랩타이머 기능도 있네요. 랩타이머 기능도 있고 출력 모니터 이런 것들도 새롭게 생겼어요. 네, 앞좌석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176 정도 되는데 제가 좀 타이트하게 앉기도 하지만 다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가 소나타 비슷한 크기라고 했잖아요. 대신 휠 베이스는 더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저 앞에 대시보드가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예쁘게 꾸며놓은 것도 있는데 기존의 파사트라든지 이 MQB 플랫폼이 갖는 장점까지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머리 공간은 이건 CLS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트가 조금 올라와 있는 편이기도 한데 천장이 생각보다 실내에 앉았을 때는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선과 공조 시스템까지 제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USB는 좀 인색하구나, 폭스바겐은. 앞에도 USB가 없지 않나? 지금 센터 터널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많이 올라와서 좀 가운데 좌석은 앉기가 그렇게 편할 것 같진 않아요. 컵홀더, 그리고 암레스트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마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공간이 나와요. 이 시트의 형상 자체도 앞좌석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잡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튀어나와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플래그십이 꼭
대형차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고급스러운 차, 가장 그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차를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뭐 G90, S클래스 7 시리즈 이런 차들을 플래그십이라고 하잖아요. 폭스바겐은 대중 브랜드니까 사실 그 격이 좀 낮긴 하지만 이 공간 자체는 뭐 그들 못지않게 상당히 넉넉하고 안락한 공간이 나옵니다. 좋네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느낌은 확실히 그 생김새에서 풍겨오는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폭스바겐도 스포츠카답다, 그리고 가장 멋있는 GT다, 그란투리스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달릴 때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효율도 좋습니다. 에코모드로 느긋하게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서 달리면 연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복합 연비, 표시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더 많이 나오는, 잘 나오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차도 코스팅 기능이 있고 엔진 회전수를 상당히 낮게 쓰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굉장히 좋은 연비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 연비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주유는 더 나중에? 변속은 더 이르게, 주유는 더 나중에? 의외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시동이 꺼질 때는 굉장히 조용하죠. 이게 시동이 들어오면 조금 도심에서 거슬리기도 하는데, 시동이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이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경우에도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핸들을 이렇게 돌려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 오토 홀드와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시스템이 더 발전하기 전이라서 그냥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시동이 걸려서 오토 홀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동이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스티어링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를 움직입니다. 확실히 폭스바겐의 고속 안정성은 메르세데스 벤츠 부럽지 않습니다. 일단 190마력 그리고 40.8kgm의 출력은 아테온을 고속으로 달리게 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최고 출력은 조금 낮지만 토크가 워낙 넓은 영역에서 최고의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그래픽 만들 때 아테온이면 아테온이 나오게 하는데 투아렉 같네. 자, 예전과 다르게 지금 폭스바겐 아테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트래픽 잼 어시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빠른 속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 전방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고요. 각종 센서로 앞차의 거리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레인 어시스트는 평소에 켜놓고 다니면 좀 불편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도 디젤 게이트가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디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질적인 주행 환경에서 하이브리드나 일반적인 가솔린에 비해서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더 해 나갈 거라고 해요. 질소산화물, 물론 녹스 이런 것들은 디젤 엔진이 조금 많이 내뿜을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은 가솔린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두 가지 가솔린과 디젤이 잘 서로를 닮아가면서 연구가 되면 더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아테온을 시승했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